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곳은 겨울이 오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바깥 세상과 왕래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으니 비록 가난하였으나 인심만큼은 넉넉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듯한 이 마을 어귀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덕이 높기로 소문난 서씨 부인이 아들 길수와 단둘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은 비록 기둥이 낡고 지붕에 이형이 바랜 오래된 초가집이었으나 언제나 마당은 빚을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깨끗했고 장독대에는 윤기나는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어 주인의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는데 늦가을이 되면 붉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쓸쓸한 초가집의 따스한 색을 입혀주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으나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한 세상 풍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밧줄과 바느질로 마디마디 굵어져 투박하기 그지없었으나 자식을 어루만질 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상하늘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자 부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 하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과 지금 밖에서 돌아올 아들 길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씩씩하고 우렁찬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나무지게를 진 건장한 소년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로 15이 된 아들 길수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장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하여온 땔감을 한가득 지고 내려왔음에도 숨 한 번 헐떡이지 않는 길수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듬직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짙은 눈썹, 그리고 꾹 담은 입술은 강인한 인상을 주었지만 어머니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깊은 효심과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지게를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부엌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음을 알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부엌 문을 열고 나와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찬바람에 붉게 상기된 아들의 볼을 본 부인은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길수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운이 좋아 마른 나무를 많이 구할 수 있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여 서씨 부인은 빙글의 미소를 지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길수가 자라날수록 그의 얼굴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낯선 남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로 차려졌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고추와 오이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숟가락 가득 밥을 퍼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서씨 부인은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 아들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 집안을 일으키지 않겠냐는 어머니의 말에 길수는 눈을 반짝이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노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사랑스러운지 부인은 잠시나마 마음속의 근심을 잊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길수는 낮 동안의 고단한 일과 탓인지 일찍 잠자리에 들어 금세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든 채 상념에 잠겼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뚫고 지나가는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낯선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남편은 가족을 지키려다 비명에 가고 말았습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하던 마당과 차갑게 식어가던 남편의 시신, 그리고 그 옆에 버려져 울고 있던 핏덩이 아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적대의 우두머리였던 그 남자는 남편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가 안고 있던 갓난아기만이 빗속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서씨 부인은 분노와 증오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내치고 싶었으나 빗물과 피범벅이 된 채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어린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뼈에 사무쳤지만 죄 없는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남편 또한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 끝에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원수의 아들은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길수가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든 길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다부진 턱선은 죽은 도적 우두머리에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수가 아버지를 닮아 장군감이 되었다고 칭찬하곤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죽은 서씨 부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수가 서씨 부인의 남편을 닮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눈에는 잔혹했던 그날 밤의 원수가 겹쳐 보여 때때로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수는 그녀에게 있어 둘도 없는 효자였고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심지어 원수의 핏줄이지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키운 정은 낳은 정보다 깊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수가 산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씨 부인은 자신의 살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제발 낫게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없으면 자신 또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에 원하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손길 속에 조금씩 녹아내렸고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밝혀지면 길수가 받을 상처와 충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깥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서씨 부인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부인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죽은 남편의 원혼이 찾아와 왜 원수의 자식을 키우냐고 호통치지나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어디선가 그 도적의 일당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이제 길수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새끼야 하고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길수는 부지런히 눈을 치우고 있었고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길수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자 서씨 부인은 밤새 괴롭혔던 악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길수는 어머니가 주신 숭늉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오늘 마을 회관에서 집신 삶기 작업이 있다며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아들의 착한 마음씨에 서씨 부인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길수가 마을로 내려간 뒤 서씨 부인은 장독대로 가서 항아리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주로 항아리를 닦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언젠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길수의 강인한 인상을 두고 한 말이었겠지만 도둑 재발절인 격으로서 씨 부인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더 덕을 쌓아서 우리 길수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해 하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을 생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재가도 하지 않고 험한 상골에서 아들 하나를 반듯하게 키워낸 것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쌀독을 털어서라도 도와주는 그녀의 선행은 인근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선행이 단순한 착한 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닥쳐올지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한 간절한 기원이자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원수의 아들을 키우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더욱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335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겨울철 농항이라 할 일이 없는 남정네들은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길수도 그 틈에 끼어 야무진 손놀림으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길수의 솜씨를 칭찬하며 서씨 부인이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어. 어쩜 저리 듬직하고 손끝이 야무질까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길수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모습이 더욱 어른들의 귀여움을 샀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김노인은 길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중에 우리 마을을 이끌어갈 큰 제목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집에서 바느질하던 서씨 부인은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몽글몽글 맺혀나오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옛말에 바늘에 찔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길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발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우리 모자에게 닥칠 시련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 주막에는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삿갓을 눌러 쓴 그는 먼 길을 걸어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를 주문한 나그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음흉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나그네는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고는 주인에게 이 마을에서 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무슨 일로 찾으냐고 묻자 나그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빚을 받으러 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어머니의 손가락에 감긴 천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약초라도 캐올까요? 하며 호들갑을 떠는 아들을 보며 서씨 부인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살짝 긁힌 것뿐이다. 너야말로 오늘 춥지는 않았느냐? 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아들의 따뜻한 효심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길수는 어머니의 언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며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서씨 부인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담던 서씨 부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눈이 꽤 많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산짐승들이 내려올까 걱정도 되었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체 모를 불안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마치 저 구름처럼 몰려와 그녀의 하늘을 뒤덮으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아들에게 먹이면 이 모든 불안도 다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쌀을 씻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가고 방 안에서는 길수가 책을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습니다. 비록 글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어깨너머로 배운 글을 익히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군자는 돌을 근본으로 삼나니 서툰 솜씨로 읽어 내려가는 글귀 하나하나가 서씨 부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도적의 핏줄로 태어났으나 맑고 바른 품성을 지니고 자란 아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그 피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씨 부인은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빗장을 걸고 문틈을 꼼꼼히 막으며 혹시 모를 찬바람과 불청객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고 이불은 포근했으나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아들의 숨소리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이대로만 살아다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뺨 위로 떨어졌지만 길수는 꿈속에서도 어머니를 만나는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깊은 밤, 마을 아래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낯선 나그네는 취기가 오르자 혼잣말을 중걸거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장신구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10년 전 그날 밤 죽은 도적 우두머리가 지니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산골 마을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작은 행복이 이제 곧 거친 폭풍우 앞에 놓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온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가루를 흩날리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와 눈을 치우며 길을 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눈밭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서씨 부인의 집만큼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기도를 올렸지만 간밤에 꾸었던 흉몽 탓인지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들어와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칠성이라는 사내는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씨 부인의 죽은 남편과 먼 친척벌 되는 사람으로 10년 전 마을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던 한량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비극적인 날밤 칠성은 남편과 함께 있다가 도적대가 들이닥치자 겁에 질려 혼자 도망쳤던 비겁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죄책감은 희미해지고 대신 고향에 돌아와 한몫 챙기려는 얄팍한 욕심만이 남은 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모가 차려준 해장국을 들이키며 오늘이야말로 서씨 과분의 집을 찾아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눌러 앉을 구실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주막을 나섰고 눈 덮인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씨 부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곳곳에 새로 지은 집들과 훌쩍 자란 나무들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지만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이며 슬금슬금 피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어른인 자신이 들어가면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 멋대로 상상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씨 부인의 집 살인문 앞에 도착한 칠성은 집 안을 기웃거리며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마당에서는 길수가 우통을 벗어젖힌 채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힘차고 날렵한지 칠성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장작이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길수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맺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그 녀석 힘 한번 장사네.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소처럼 일 잘하게 생겼구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길수가 땀을 닦으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칠성은 그만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길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의 뇌리에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수의 부리부리한 눈매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칠성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도적 두목의 얼굴과 판박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하고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눈앞에 서서 시부인의 남편을 무참히 베고 쓰러졌던 그 악귀 같은 도적의 얼굴이 지금 눈앞의 청년에게서 고스란히 되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칠성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놈은 분명 그놈의 씨앗이다. 어떻게 원수의 자식이 이 집에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칠성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길수는 도끼질을 멈추고 살인문 쪽으로 다가오며 칠성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구신지요? 혹시 길을 찾으십니까? 길수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예의가 발랐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목소리마저 도적두목의 호령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 것 없다. 다만 이 집 주인을 좀 만나러 왔을 뿐이다.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길수는 낯선 이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손하게 안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서씨 부인이 마당에 서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멈칫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단번에 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친척 칠성이었습니다. 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가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칠성은 부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 저 칠성입니다. 10년 만에 뵙는데 반가워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십니다 그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함께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길수에게 눈짓하여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청했고 길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따라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길수가 사라지자마자 칠성은 본색을 드러내며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 보슈. 저놈 누구 자식이요? 형님 자식은 절대 아니지 않소. 칠성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남편의 유복자라는 건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칠성의 의심스런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허유복자라, 내가 형님 얼굴을 모르오. 형님은 호리호리하고 선비 같은 분이었소. 헌데 저놈은 산적 두목처럼 생겨먹지 않았소. 10년 전 그날 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놈 말이오. 칠성은 10년 전 도적 두목의 인상차기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부인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길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망발하지 마세요. 제 자식을 두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시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부인은 짐짓 화를 내며 칠성을 쫓아내려 했고 칠성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좋소 내 눈이 틀렸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쫓겨나듯 집을 나온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낮부터 술상을 봐오라 소리치며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의 입은 더욱 가벼워졌고 주막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서 과분의 아들놈 말이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란 말이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주정이라며 무시했으나 칠성이 구체적으로 도적 두목의 생김새와 길수의 모습을 비교하며 열변을 토하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눈매가 찢어진 것이나 귓불에 있는 점까지 그 도적놈이랑 똑같아. 내가 귀신은 속여도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야. 칠성의 말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길수 그 아이, 어릴 때부터 남달리 힘이 세고 성격이 급한 구석이 있었지. 맞아 서씨, 부인이나 죽은 남편은 다들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이만 유독 늑대 새끼 마냥 눈빛이 매서웠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길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동안 칭찬했던 점들조차 이제는 의심의 근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무거운 짐을 번쩍 드는 것도 산을 잘 타는 것도 모두 도적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사실인 양포장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소문을 전혀 모르는 길수는 산에서 내려오다 마을 어르신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덕담을 해주셨을 어르신이 오늘은 웬일인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향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도 길수가 나타나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길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자신이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에만 머물던 서씨 부인.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떡집 아주머니가 자신을 본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 마주친 아이들이 도적놈 아들, 도적놈 아들 하며 노래를 부르다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칠성이 퍼뜨린 독버섯 같은 소문이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리 흉흉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남정네들은 칠성을 불러다 놓고 자세한 내막을 캐물었습니다. 칠성은 신이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지어낸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떠벌렸습니다. 만약 그놈이 진짜 도적의 새끼라면 우리 마을에 큰 화를 불러올 거야. 늑대 새끼를 키우면 결국 주인을 문다지 않나.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서씨 부인을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씨 부인의 집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저녁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을 분들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도는 것인지요? 아들의 질문에서 시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서 예민해서 그런 게다.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어서 먹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음을 눈치챈 길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씨, 부인은 깜짝 놀라 불을 켜고 나갔는데 문 밖에는 옆집에 사는 심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서씨 부인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댁자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마을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아. 심할머니는 낮에 주막과 사랑방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서씨 부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칠성이라는 자가 길수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내일 몰려와 진실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네 솔직히 말해보게. 정말 칠성이 말이 사실인가? 길수가, 그 아이가 정말 그놈의 핏줄인 건가?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심.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저저 기구한 운명이로고. 자네 마음고생이 오죽했겠나. 허나 세상 인심이 그리 너그럽지가 않아.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더 믿는 법이라네. 할머니는 서씨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굳은 표정으로 충고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네. 만약 자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길수를 마을에서 내쫓으려 들 거야. 자네의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네. 그것만이 살 길이야. 할머니의 말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서씨 부인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 핏덩이였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 장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씌워 평생을 죄인처럼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아이가 입고 있던 피 묻은 베넷 저고리와 도적 두목이 남긴 작은 옥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젠가 태워 없애버리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남겨둔 물건들이었습니다. 부인은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일 어떤 비난과 모욕이 쏟아지더라도 반드시 아들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거세지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며 굉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옆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길수는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와 심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길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원수의 자식을 거두어 키웠다니, 믿기 힘든 현실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서 시부인의 집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맨 앞에는 칠성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촌장인 김노인을 비롯해 마을의 어른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분위기는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과부 나오시오. 우리에게 해명할 것이 있지 않소. 칠성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한 서씨 부인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뒤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은 길수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에 가득 찬 살기와 적개심이 두 모자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으스대며 서씨 부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거침없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조상대대로 의를 숭상하고 법도 있게 살아온 양반 마을 아닙니까? 헌데 우리 마을 한가운데에 흉악무도한 도적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칠성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씨 부인에 대한 배신감과 길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자 사람들의 옷자락이 펄럭이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돛돌 위에 서서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끄떡없는 바위처럼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칠성의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길수야,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칠성은 서씨 부인이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증거를 대라 하셨소. 내 10년 전 그날 밤 도적 두목놈이 차고 있던 옥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붉은색 용이 새겨진 옥패였지. 그놈이 죽을 때 품속에 그 옥패를 쥐고 있었는데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더란 말이오. 만약 이 집에 그 옥패가 나온다면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소. 칠성의 말에 마을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김 노인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그때 분명 옥패가 없어져서 의아해했었지 하며 거들었습니다. 순간 길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던 붉은 옥패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 몰래 꺼내 놀다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건 아비의 유품이니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길수는 그 옥패가 아버지의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보니 그것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길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자신을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길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놓은 표정을 보니 뭔가 짚히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어서 말해봐라. 내 방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아니면 벌써 내다 버렸느냐? 칠성이 길수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길수는 반사적으로 칠성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워낙 힘이 좋은 길수였기에 칠성은 뒤로 나뒹굴며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놈이 어른을 친다 보시오. 여러분, 저 흉악한 성질머리를 보시오. 제 아비 피를 못 속인다니까. 칠성은 과장되게 엄살을 피우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길수가 어른을 밀쳤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보았나.
어른에게 손을 대다니 근본이 의심스럽구만.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도적놈 아들이라 그런지 성격이 포악하네.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길수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칠성을 밀친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만하시오.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시오. 부인의 섯을 퍼런 일갈에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은 돛돌에서 내려와 쓰러진 칠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증거 내가 내어드리리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아들을 모욕하지 마시오.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기가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은 길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부인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길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칠성의 각근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길수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서씨 부인이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상자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부인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베네 쪼고리 한 벌과 붉은 빛이 감도는 옥패가 들어있었습니다. 베네 쪼고리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10년 전 그 참혹했던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칠성은 옥패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옥패 저것이 바로 그 도적놈 두목이 차고 있던 것이오. 내가 똑똑히 기억하오. 칠성은 신이 나서 날뛰며 사람들에게 옥패를 확인시켰습니다. 김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가까이 다가와 옥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용이 새겨진 옥패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기에 칠성의 말대로 도적 두목의 것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정말이었어. 서댁이 정말 원수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서씨 부인은 옥패를 든 김노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옥패는 10년 전 제 남편을 죽인 도적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 길수는 그 도적의 핏줄이 맞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인 원수의 자식을 10년이나 키울 수 있었는지 그 독한 마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길수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어머니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라니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길수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굵은 눈물방울만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땅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비난의 화살이 되어 서씨 부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죽은 남편이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요. 원수의 씨앗을 거두어 집안에 들이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당장 저놈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오. 우리 마을에 애군이 닥칠 것이오.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들으셨지요? 서대기 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저놈을 멍석마리해서 쫓아냅시다. 그래야 마을이 편안해집니다. 흥분한 몇몇 청년들이 길수를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청년들의 거친 손길이 길수의 옷을 잡아당기자 길수는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씨 부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있다면 원수의 자식을 거둔 내게 있다. 나를 쳐라. 나를 치란 말이다. 부인은 온몸으로 길수를 감싸 안으며 청년들을 막아섰습니다. 칠순이 다 된 노모의 필사적인 저항에 청년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길수를 품에 안은 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10년을 한 동네에서 살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지 않았느냐? 내 놈들 집 지붕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던 아이가 바로 길수다. 핏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더냐? 낳은 정보다 길은 정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르느냐? 부인의 절규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서댁자네, 심정은 알겠네만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야. 원수의 자식을 자식으로 키우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죽은 남편 볼낯이 없지도 않은가. 김노인의 점잖은 꾸짖음에 서씨 부인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고개를 들고 김노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 어르신, 인륜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핏덩이를 빗속에 내버려 두어 죽게 만드는 것이 인륜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거두어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인륜입니까?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도 저승에서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부인의 당당한 반박에 김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도 서씨 부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흑말은 청산 유수구먼. 하지만 저놈 몸속에는 살인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언젠가 그 본성이 드러나 우리를 해칠지 누가 아웃싹을 잘라버려야 해. 칠성의 끈질긴 선동에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보다 강력한 법이라 사람들은 다시 길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품에 안겨있던 길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옆으로 비켜서게 한 뒤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밭에 이마를 댄 길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피 맺힌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온 죄 죽어 마땅합니다. 제 핏줄이 더럽고 무서워 저를 내치시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우리 어머니, 서씨 부인만큼은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길수의 눈물 섞인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길수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겹쳐지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핏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 저토록 효심 깊은 아이가 정말 살인귀가 될 운명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정과 의심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서씨 부인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칠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은장도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은장도를 본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은장도는 내 남편이 혼례 때 정표로 준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하려 합니다. 부인은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 길수가 털끝만큼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이 칼로 내 목을 찌르고 남편 곁으로 가겠습니다. 허나 이 아이가 진정 사람의 도리를 아는 아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늘 아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부인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칠성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정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목에 겨누어진 은장도 날 위로 붉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칠성을 꿰뚫을 듯 강렬했고 길수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10년간 지켜온 신념이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얽매여 죄 없는 모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여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인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마당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장도의 날카로운 끝이 서 시부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정적 속에서 서 시부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칠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은 마치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르는 성난 암사자처럼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10년 전 핏덩이 같은 이 아이를 안고 맹세했습니다. 원수의 핏줄을 끊는 길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에 있다고.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죽은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수일 것이라고 말이오. 그때 얼어붙어 있던 길수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서 시 부인이 쥐고 있는 은장도의 칼날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길수의 절규와 함께 붉은 선혈이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져 하얀 눈밭을 수놓았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가 다칠세라 칼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몸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길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인귀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청년이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어머니를 구하려는 모습은 그 어떤 효자보다 지극하고 애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주장하던 도적의 본성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희생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저토록 착한 아이를 두고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을의 어른인 김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달려와 서씨 부인과 길수를 떼어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서대 칼을 거두게, 우리가 잘못했네. 내 눈이 멀어서 자네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어. 김노인의 호통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길수의 손을 지혈하고 서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길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른들을 용서해다오. 평소 길수를 아끼던 대장장이 아저씨는 길수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의 분위기는 비난과 적개심에서 참회와 연민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자 당황한 것은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속지 마시오. 저건 다 연극이오. 저놈이 지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쇼를 하는 거란 말이오. 저 핏줄이 어디 가겠소. 칠성은 끝까지 발악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한 경멸로 바뀌어 칠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목숨만 구하겠다고 도망쳤던 비겁자가 이제 와서 남의 가정 평화를 깨트리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김노인이 서슬퍼런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사람이냐. 10년 전 내 놈이 도망칠 때 서댁은 홀로 남아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핏덩이를 거두었다. 내 놈이 밖으로 나돌며 방탕하게 살 때 서댁은 피땀 흘려 아이를 저렇게 훌륭한 장부로 키워냈어. 헌데 감히 내 놈이 어디라고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김노인의 일갈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얌전하던 아낙네들까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칠성을 위협했습니다. 칠성은 사면촉에 몰린 쥐새끼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두고 보자 원수의 자식을 키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칠성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내자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마을 어귀 저 멀리 칠성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던 불청객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금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후 김노인은 서씨 부인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댁 면목이 없네. 늙은이가 주책맞게 남의 말만 듣고 자네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 부디 용서하게. 김노인의 사과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 씨 부인과 길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깊은 뜻으로 아이를 키운 줄은 꿈에도 몰랐네. 길수야, 아까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 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마루에 앉혀 드렸습니다. 그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 눈치를 보다가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난동을 부리며 어지러진 장독대를 정리하고 밟혀서 엉망이 된 눈을 다시 쓸어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집으로 뛰어가 따뜻한 꿀물과 떡을 가져왔고 대장장이 아저씨는 부서진 살인문을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날 밤의 불안하고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단단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와 길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보며 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길수는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자신이 어떻게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칼을 들어 아기를 죽이려다 멈췄던 그 순간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도적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작은 생명일 뿐이었다. 내 눈망울을 보는 순간 남편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것, 그것만이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다. 길수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결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원수의 자식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길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맹세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모자는 늦은 첫 술을 뜰 수 있었습니다. 밥상은 조촐했지만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길수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해가 풀렸다 해도 제 아비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길수의 걱정에 서씨 부인은 밥그릇 위에 김치를 얹어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기 쉽지만 뿌리가 깊으면 꺾이지 않는 법이다.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내 뿌리다. 사람들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보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기억할 게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눈을 녹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해진 길수의 옷을 기웠고 길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탕탕 장작 쪼개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길수는 길수야. 그 난리를 겪고도 저리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네. 서댁도 대단해. 저런 분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복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칭찬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질 녘이 되자 옆집 심 할머니가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서씨 부인의 손을 잡고 고생했네, 정말 고생했어. 자네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수에게도 네가 참으로 장하다. 네 어머니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든든하더라.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심 할머니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고 두 모자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따뜻한 호박죽을 나눠 먹으며 이제야 비로소 지난 10년간 짓눌려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길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는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도적이었지만 자신은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길수의 결심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우는 온기는 단순히 불 때문만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모자간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금 평온한 어둠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의 집 창문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씨 부인은 길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수 역시 어머니에게 숲에서 보았던 신기한 동물 이야기,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비밀이라는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신뢰와 이해라는 다리가 놓여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씨 부인은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그 바람이 불행을 몰고 오는 전조처럼 느껴졌으나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죽은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길수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의 아들입니다. 부인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기에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길수에게 이부자리를 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면 뒷산에 가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자꾸나. 가서 술 한잔 올리고 네가 이렇게 잘 컸다고 인사드려야지. 길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같이 가요. 그 약속은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공기는 더없이 따뜻했고 모자의 그림자는 불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나는 맑은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풍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서씨 부인의 집 처마 끝에는 평온한 고요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나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길수와 함께 산 중턱에 있는 남편의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이 정갈하고 경건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당을 쓸고 있는 길수의 빚을 소리가 화답하듯 규칙적으로 들려와 집안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빳빳한 장벽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투명하고 깊은 신뢰만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어머니가 싸주신 제수용 음식을 담은 대나무 광주리를 지게에 지고 앞장섰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이었지만 길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 뒤를 따르는 서씨 부인의 표정 또한 소풍 가는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것은 살을 애는 칼바람이 아니라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하얀 눈옷을 입고 고개를 숙여 모자를 맞이하는 듯했고 가끔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는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청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수는 가파른 언덕이 나올 때마다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주었는데
그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부인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남편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봉분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 마치 포근한 소미불을 덮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길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봉분 위의 눈을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울 법도 하건만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정성스럽게 눈을 치우고 주변의 잡풀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의 등을 닦아드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생명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당신 앞에 섰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난 뒤 두 사람은 산소 앞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술과 음식을 차렸습니다. 길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워 상석에 올렸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며 하얀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자 길수는 땅에 이마를 대고 아주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은 아비가 저지른 죄에 대한 사죄이자 자신을 거두어준 양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차가운 땅의 기운이 이마에 전해졌지만 길수의 가슴속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죽는 날까지 서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난 길수는 산소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불효자 길수입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아버지를 해친 원수의 것이라 하여 저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낳아준 아비는 죄인이었으나 길러주신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십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희생으로 얻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처럼 살겠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나마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저희 모자가 가는 길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길수의 절절한 고백은 산바람을 타고 메아리쳐 골짜기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씨 부인도 남편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이 남긴 숙제 원수를 사랑으로 품으라는 그 어려운 숙제를 이제야 조금 마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보니 당신의 뜻이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하는 것임을 증오를 끊는 유일한 칼은 용서라는 것을 저 아이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남은 생은 저 아이와 함께 덤으로 얻은 축복이라 여기며 웃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올 즈음 하늘에서는 다시금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대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길수는 순간 긴장하여 어머니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당당해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저기가 아닌 쑥스러움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 나온 것은 옆집 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를 들고 나와 길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산에 다녀오느라 배고프지 이거라도 좀 먹으면서 가게. 어제는 내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렇게 듬직한 우리 길수를 두고 딴 생각을 하다니.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과의 길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김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길수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서씨 부인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보배야 큰 깨달음을 주었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서씨 모자를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모아놓으니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칠성이 휩쓸고 간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꽃이 만발했습니다. 김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년 농사 지을 때 일손이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거라. 우리 마을 청년들이 다 도와줄 테니. 길수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적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단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자 모두가 아끼는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쫓겨난 칠성 생각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옆 마을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다 관에 잡혀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을 해하려던 악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칠성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섭리가 무섭고도 정확하다는 사실에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고 가을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자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길수는 쟁기를 지고 논으로 나가며 힘차게 소를 몰았습니다. 이랴, 어서 가자.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논을 갈아엎는 길수의 근육은 건강하게 꿈틀거렸고 땀 흘리는 그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허리를 펴고 멀리서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떨고 있던 핏덩이가 저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원수의 핏줄이라 해도 사랑으로 물을 주고 정성으로 햇볕을 쬐어주면 이토록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수는 장터에 나갔다가 꽃무늬가 고운 비단 옷감 한 필을 끊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이라며 쑥스럽게 내미는 아들의 손을 보며 서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옷은 됐으니 장가갈 미천이나 모으지 않고 하며 타박을 주었지만 손은 이미 비단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니까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비단옷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모자는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사꾼이 되었고 마음씨 고운 처자를 만나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혼례식 날 서씨 부인은 하객들 앞에서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길수가 낳은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놀 때면 부인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었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롱초롱한 눈을 빛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길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지만 그 기억에 얽매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죄가 되지 않도록 남들보다 2배, 3배 더 베풀고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마을이 힘들 때는 자신의 국간을 열어 구휼에 앞장섰고 다리가 무너져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때는 맨발로 나서서 돌을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길수를 보며 서댁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아들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길수라는 큰 나무가 되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 서씨 부인은 아들이 깎아놓은 곶감을 손질하며 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아늑했습니다. 옆방에서는 길수 부부와 손주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만약 10년 전 그날 밤 분노에 휩싸여 아이를 내쳤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그녀는 긴 세월을 지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를 돋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았다. 참으로 잘 견뎌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묵묵히 따라와준 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려움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서씨 부인의 집 창문에는 은은한 빛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온 한 가족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품어 아들로 만들어낸 위대한 어머니와 그 사랑에 보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된 아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먼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듯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언제나 그렇듯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 길수와 흐뭇하게 그들을 지켜보는 남편이 함께할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돌밭에서도 꽃을 피우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녹여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은 깊어가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저 눈 속에 묻혀 사라질